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섬진강 제방이 붕괴돼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남원시 금지면 일대. 비가 그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장수에서는 산사태로 5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오랜 장마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범람 수위까지 차올랐던 도심 하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곳곳이 쑥대밭입니다. 유실된 도로나 무너진 절개지 등의 응급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전라북도에도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전라북도에는 현재 빗방울이 내리고 있으며 밤 9시 무렵부터 많은 비가 내려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진안과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에는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후반까지 오르겠으며 비의 영향으로 대기 질은 좋겠습니다. 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에 섬진강 제방까지 무너지면서 도내엔 수몰 지역이 속출했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장마가 걷히면서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로 옆에 섬진강이 흐르는 남원 금지면의 한 마을. 기록적인 폭우에다 섬진댐이 초당 2,000톤 가까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제방이 무너졌고 주민 대피령이 떨어진 마을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섬진강과 이어졌던 이 자전거 도로는 무너진 제방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농경지와 하우스는 여전히 물이 가득해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주택 쪽으로는 물이 빠지면서 처참해진 몰골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은 지금 거의 다 무너져버리고 안에 진흙하고 지금 어떻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벽면에는 이렇게 나뭇가지 잔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제 키가 175cm 정도인데 손을 아무리 높게 뻗어봐도 닿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얼만큼 올라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안은 폭탄이 떨어진 듯 더 참혹했습니다. 고꾸라진 집기는 토사물로 뒤범벅돼 복구는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하죠. 이거는 너무 난리 아니야. 이건 보통 아니야. 지금. 상상이에요 지금. 상상입니다 지금. 이제야 맑아진 하늘이 야속하기만 한데 목숨을 부지한 것만도 다행이란 반응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안 죽어서 다행이잖아요. 1년 동안 농사 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말리면 쓸 수 있으니까. 홀몸 어르신이 대부분이어서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데 과연 언제까지 지원 대책을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근데 물론 주말이긴 하지만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분도 자기들도 난처하다.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대책 회의 중이다. 역시 수몰되고 속까지 떠내려간 순창군의 이 마을도 물이 거짓말처럼 빠져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제 버려야 할 것들 투성입니다. 쓰레기로 싹 나갈 것이니까 못 쓸 거니까. 그렇죠. 예. 전자제품 같은 거 다 못 쓰고 이런 거 내버려야죠. 국회에선 남원과 순창 등 수몰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장마로 천여 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수해가 남긴 상처가 넓고 깊어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장수에서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년 부부가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요. 또한 저수지 제방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장수군 번안면. 떠밀려온 흙더미에 목조주택이 통째로 파묻혔습니다. 뒷산에서 쓸려온 토사가 주택을 덮친 건 그제 오후 4시 반쯤. 집안에는 3년 전 귀농 귀촌한 50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 외진 곳에 있는 집이라 밤이 돼서야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뒤늦게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부부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토사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차량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10여 미터 아래에는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매몰된 채 일부분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 위험이 없다고 하는 지역도
일단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가능하면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다는 거죠.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 일부가 무너진 장수군 장수읍의 개정제. 방수포와 모래주머니로 긴급 보수에 나섰고 물길을 새로 내서 수압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바로 아래 비닐하우스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모두 잠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장수군은 마을 주민 235명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장수군 소유 한누리 전당에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아이 밭 보러 왔지 지금 우리 저 농작물 심어놓은 거. 근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흙을 갖다 덮어버렸어. 현재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는데 오늘 전북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전역에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누적된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이 범람 수위까지 차올랐던 도심 하천은 비가 그치자 빠르게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물이 빠진 자리는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실된 도로나 무너진 절개지 등의 응급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거대한 강으로 변했던 전주 도심하천. 비가 그치자 거짓말처럼 금세 수위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물이 빠진 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자전거길과 산책길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 물 웅덩이가 됐고 남부시장의 주차장은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큰 들로 튼튼하게 쌓았던 하천 제방도 곳곳이 쓸려나갔습니다.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게 다 연결된 자전거 길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없어졌네요. 다 부서져가지고.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난 진북동의 쌍다리 부근은 떠내려온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교각은 수초와 나무더미가 엉켜서 엉망이 됐습니다. 전주 시내 쓰레기 다 이리 온 거지. 왜냐 다 청소해야 돼 어떻게 하세요. 산사태로 교통이 통제됐던 전주 동부 우회도로는 긴급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토사를 걷어내고 천막을 더 씌우는 등의 응급 조치를 마쳐야 다시 통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어제부터 해서 오늘 지금 밤 이전에는 지금 개통할 생각입니다. 유실된 도로 복구 작업도 비가 그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완주군 소양면의 곰티째는 곳곳에서 도로가 무너졌는데 마대자루에 자갈을 채워서 임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끊긴 상수도 연결도 시급합니다. 항구적인 복구는 추후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은 오늘은 상수도 급수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복구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교량 복구 작업 등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파손된 전주 서수학동의 주택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네, 잠시 도로 통행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절개지 붕괴로 통행이 제한됐던 동부 우회도로 이용이 어제 저녁 8시 무렵부터 다시 가능해졌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무렵부터 절개지 붕괴로 통행이 제한됐었던 동부 우회도로 이용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전주시가 밝혀왔습니다. 이 동부 우회도로에서는 지난 8일에 많은 비가 내려서 낙석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라 도로 통행 상황이 추가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긴 장마로 각종 병충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적기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벼농사에는 입도열병과 잎진무늬 마른병, 고추 탄저병과 사과 전무늬 낙엽병 등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 장마로 농작물이 연약해진 가운데 병충해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이어지면 급속히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설과 식품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14일까지 전주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 등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도내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며 방역수칙 준수와 무허가 영업, 식품관리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코로나19로 전라북도의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이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3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의 해외 연수를 연기했는데 코로나19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올해 글로벌 연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되는 프로그램은 글로벌 체험 연수와 글로벌 단기 연수, 대학생 그룹 과제 연수 등으로 진흥원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읽고 쓰기 등 기초학력 전담교사 제도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읽고 쓰기에만 집중된 전담교사를 수학까지 확장해야 하는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입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읽고 쓰기가 더뎠던 아이가 문해력 전담교사와 1대1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읽기 능력에 맞게 제작된 그림책을 읽고 한서는 울타리 가까이 와서 사람들을 전담 교사는 아이에게 미흡한 부분을 잡아내서 직접 낱말을 맞춰보게 하는 등 꼼꼼하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 이음은 가버리고 미음 위로 올라가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읽고 쓰기 부진 아동에게 일주일에 4시간씩 꾸준히 교육했더니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업무라든가 이제 담임의 다른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전남교육청이 읽고 쓰기와 세마기 등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 읽고 쓰기 36명과 세마기 교사 4명 등 40명을 전담 교사로 임명해 초등 1, 2학년 170명을 개별 지도했습니다. 맞춤형 개별 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모 이름 대기와 단어 읽기 등 4가지 영역에서 모두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 아동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대1 개별 지도가 가능해 학습 공백을 메우는 데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소외계층 학생들이나 학습 격차가 심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그 1대1 맞춤형 교육을 지원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도는 안정적인 정원 확보는 물론 읽고 쓰기에 집중된 전담 교사를 세마기 등 수혜력으로 확대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방학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에 관심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방학을 포함해 1년 내내 진행되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아동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이장도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결식이 우려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18세 미만 자녀로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데 도내 급식 지원 아동은 17,000여 명입니다. 전주예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추진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고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허가하지 않고 특수목적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은 지역 예술 인재들의 타시도 유출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무주군이 금강벼룻길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해 주도록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금강벼룻길이 자연과 역사성을 가진 시골길로 보존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명승 지정이 신청된 금강벼룩길은 무주 분안면 조항산 자락에 위치해 낭떠러지로 통하는 비탈길입니다. 금강벼룩길은 일제 강점기 시대 분안면 대소리에서 구람리로 이어지는 통로로 활용됐으며 옛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힐링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사전 심의와 현지 조사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12월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 옛길의 모습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금강벼룩길의 정취를 느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김제시가 정치와 경제, 문화 관련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합니다. 김제시는 이를 위해
지역 청년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협력과 자문 등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대산면과 덕과면 등 4개 면의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기억 체험 쉼터 프로그램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석 달간 반짝반짝 뇌 운동을 비롯해 노래 교실, 공예 요법 수업 등을 진행했으며 참여한 19명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정읍 쌍화차 거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서포터즈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쌍화차 거리 탐방과 다양한 체험을 자신의 SNS에 사진과 영상 글로 올려 홍보를 합니다. 쌍화차 거리는 정읍경찰서에서 정읍세무서에 이르는 구간으로 14군데의 전통 찻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되자 체계산 출렁다리에 이어 실내 수영장과 공공승마장을 내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순창군은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매일 1회 실내외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당분간 지역 주민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전라북도에도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6도에서 낮 기온 29도, 익산 25도에서 29도, 동북권 무주는 24도에서 29도, 장수 25도에서 28도, 서해안권 군산은 25도에서 29도, 고창은 25도에서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으며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